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알트코인들이 크게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저도 힘들지만 더 힘을 내서 샀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리플의 리을만 꺼내도 분노하던 시기가 있었죠.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플은 그래도 남들 다 오를 때 좀 덜 올라서 안 올라서 이렇게 욕을 먹었다면 지금의 알트코인 분위기는 뭐 거의 장례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센티멘트라는 암호화폐의 소위 얘기하는 분위기를 뭐 검색량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알트 시즌이라는 언급과 시장의 고점은 굉장히 맞닿아 있고 연관이 있더라. 보통은 거래자가 탐욕스러워지면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 뭐 검색, 뭐 분위기가 굉장히 치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비트코인 최고점 찍었을 때 그때 포모가 지금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군중 심리가 바닥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 초록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 뭐 21년도 4월 그리고 21년도 한 10월, 11월쯤 되겠는데 요때 크립토를 언급하는 뭐 분위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가즈아 뭐 굉장히 치솟아 있죠. 그리고 22년 한 3월경에도 이 크립토 마켓이 탑을 찍습니다. 알트코인 가즈아가 또 검색량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그 이후로 뭐 테라루나랑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쭉 떨어졌다가 또 이때 한번 알트코인 가즈아를 외쳤었고 또 요때 한번 가즈아 요때는 기억나시겠지만 24년도 3월경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넘고 전고점 찍었을 때 알트코인 가즈아를 외쳤는데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사실 계속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 가즈아의 뭐 이 검색량이나 분위기가 뭐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성에 안 찼겠죠. 그러다가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알트코인 분위기는 뭐 거의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그래도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인 XRP, 도지코인, 시바이누에 대해서 역시 센티멘트가 뭐 검색량을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가장 1년 대비해서 가장 부정적인 군중 심리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노란색 볼록 나온 게 도지코인의 검색량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한 3월쯤 해서 도지코인 굉장히 많이 관심도가 높아졌었죠. 그리고 리플 코인도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 어느 정도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가 의외로 가격은 뭐 도지나 시바이누를 압도했겠지만 그렇게 관심도 뭐 검색량이나 분위기는 그냥 뭐 5월 즈음에 좀 높았다. 오히려 도지코인이 굉장히 높은 걸 볼 때, 한국의 리플처럼 미국에서는 도지코인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뭐 메이저 코인이구나, 이거를 역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무튼 최근 6월 중순 이후로 갈수록 도지든 뭐 시바이누든 XRP든 여기 거의 바닥으로 이 검색량, 뭐 분위기가 치달으면서 긍정적인 멘션이 바닥으로 꺾였다. 이런 뭐 센티멘트의 분위기를 좀 일단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은 아직도 비제도권입니다. 아직도 이제 막 법이 나오네 만에 하고 있는 수준이고 세금을 걷네 만에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특히 알트코인은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앞선 차트에 대해서 센티멘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코인에 대해서 군중 심리가 크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트코인 포기하기를 기다려온 인내심 있는 거래자들은 드디어 포모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인내심 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해도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이건 너무나도 무시한 표현이다. 그래서 제 식으로 좀 바꿔보면요. 인내심 있는 자가 아니라요. 과거의 수많은 실패, 저점에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고점에 팔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런 분들이요. 결국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이게 좀 통제가 되지 인내심이나 뭐 심리를 가지고 한다. 이거는 절대 알트코인 투자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 강조를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
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어떤 펀드에도 덜 먹어도 좋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코인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 이더는 덜 떨어집니다. 덜 먹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어야 내가 남아야겠죠. 내가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좋으려고 투자를 한 건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 알트코인은 아무리 많아도 5% 이상으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뭐 1%, 2%, 3%, 5%. 정말 많아야 5%죠.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많으면 10개에서 20개까지 투자를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스타트업 투자다. 스타트업은요, 10개 있으면 하나 살아나면, 그거 대박 나면, 나머지 9개, 뭐, 폭락을 맞고 뭘 망했든지 간에, 요걸로 돈을 버는 게 알트코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게, 20개 중에 많아봤자 2개, 3개 대박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투자처럼, 이 저점을 잡기도 어렵고 이것들이 다 성공하기도 어려우니까 막 알트코인 몰빵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금 10%.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요. 역시 어떤 퍼드나 폭락이나 뭐 찌라시에도 내 멘탈을 지켜주는 보험과 같은 겁니다. 이 현금은요. 그냥 관상용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이제 사시기 위한 용도긴 하지만 떨어지면 조금 더 떨어지나 보자. 더 떨어지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이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주고요. 이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설사 썼다고 하더라면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뭐 월급을 넣든 뭔가 자산을 팔든 뭐 혼자 튀어오르는 코인을 팔든 어떤 식으로든 10% 이상을 가져가 주면 정말 좀 안정적인 그래도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저의 경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중요도를 굳이 따지자면요. 1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3번입니다. 현금 10% 가져가는 거. 이거는요. 올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다 투자해가지고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번 가장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 알트코인 투자는요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뭐 시드가 적고 공부가 안 되고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이 2번은요 1번을 하신 분들 혹은 뭐 산전수전 베테랑 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높아짐에 계속 잔소리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제 본론인데요. 저의 경우는 그래도 물려도 지금 들어가야 한다. 가만히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들어가는 시기다. 여기서 뭐 사면 더 떨어지고 하겠죠. 그래도 저는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다. 내가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남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제가 판단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이더. 만약에 비트이더가 많이 떨어졌으면 전 샀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5월 초쯤에 비트코인 제가 한 8,100만 원쯤에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너무 떨어지는데 해서 샀었고 이더리움도 뭐 한 450만 원인가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떨어지면 살 것 같은데 아직도 위에 있다. 그러면 뭐 살 이유가 없겠죠.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결국 그 외에는 지금 막 다 뭐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나 내일 반토막 나도 나 더 살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알트코인. 저는 스테이킹이 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이게 판단이 됐습니다. 예전에 뭐 상승장에 뭐 스테이킹에 엄청난 뭐 사기스러운 뭐 불어나는 개수나 뭐 이런 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뭐 보셨을 거고 하락장에서조차 얘네들은 일을 합니다. 뭐 비록 가격은 떨어져서 재미가 없지만 개수가 계속 뭐 자가 발전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죠. 이게 나를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게다가 스테이킹을 누르면 변동성이 안 보입니다. 그냥 개수만 덜렁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마이너스 20%, 30%, 50% 보지 않아도 된다. 저는 지금도 평단을 모릅니다. 대략 개수만 알고 있고. 근데 또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이 스테이킹을 맡겨놓고 뭐 변동성이 안 보인다. 나 팔고 싶을 때 못 판다. 트레이더들은 하면 안 되겠죠. 트레이더가 단타 치시는 분들이 스테이킹을 왜 해야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캐나다 운영사 퍼포즈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달린 거 꼭 나온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ETF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미국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기관, 연기금, 국부펀드 이런 데는 이자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매출을 올려줄 거고요. 또 OK코인이라는 스테이킹 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뚱맞게 6월 17일자로 해서 한국의 코인 스테이킹 시장에 진출한다. 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냥 스테이킹 이렇게 테마를 잡고 진출을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스테이킹 되는 코인들을 왜 좋게 보느냐? 앞으로 전 세계의 지금은 미국에 배당주도 많고 좋은 거 많이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월세든 배당주를 능가하는 전 세계의 노후를 책임질 수단이다. 실제로 미국의 수많은 주의 연기금들 그리고 일본의 연기금도 비트코인 투자 고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나중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관들, 국부펀드들 이런 수많은 곳들이 노후 수단으로 결국은 스테이킹을 쓸 것이다.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한 코인들은 뭐냐? 일단 OK 코인들이 들고 오는 상품군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POS 코인들이겠죠. 자, 이더리움, 폴리곤, 트론, 폴카다, 셀레스티아, 알프토스, 수이, 아발란체, 카르다노, 솔라나를 들고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한다고 하는데 잘 정착을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선택을 한 코인은 주로 업비트에 있거나 폴리곤 업비트에 있죠. 그리고 카르다노 업비트에 있고요. 폴카닷은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데일리 스테이킹 같은 걸로 해서 들고만 있어도 주긴 하는데요. 저는 이 코인 3개에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다. 왜냐면 떨어져도 좋다. 자가 발전을 하니까 그냥 내가 매일 들어오거나 2,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자 개수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쌓여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믿음이 있고 이 알트코인이 오를 거라 판단을 하면 결국 그 개수 곱하기 가격이 나중에 제가 팔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했었다.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저의 경우고 이제 다른 내러티브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판단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RWA라는 분야, 실사용 분야가 지금 수요가 넘쳐납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오히려 발을 볶고 부흥시켜야 할 분야가 아닌가. 월가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겠지만 그냥 대장 코인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싶으면요. 그냥 가장 그중에 시가총액 높은 그거 하나만 사도 충분합니다. 굳이 그 밑에까지 작은 것들 사서 힘들게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온도 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5월 말에도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국채를 토큰화한 펀드가 10억 불을 돌파를 했었다고 합니다.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압도적인 펀드 중에 하나가 블랙락의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인 비들이다. 한 3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주주가 1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액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겠지만 이 수요가 엄청납니다. 13명이 지금 다 샀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라는 코인 미국 단기 국채는 두 번째로 운용 자산 규모가 큰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국채다. 역시 온도도 잘 팔려 나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 코인 저도 좋아하고 업비트 상장 때는 조금 팔았는데 그래도 잘 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팔콘엑스라는 또 기관들이 종종 그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 전용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화 펀드를 또 거래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수요가 엄청나서 이 자산 토큰화 분야는 무궁무진한 이제 실사용 수요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상품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테더에서 금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AUSDT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걸 왜 재밌다고 하냐면요. 보통은 준비금으로 달러를 사거나 국채를 사서 미국 정부의 칭찬을 지금 듣고 있는 칭찬을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금을 맡긴다는 건 사실 국채나 달러보다 더 안전한 게 금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위에 저는 이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채권이나 달러보다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금을 담보로 했고요. 이 맡긴 금보다 더 적은 USDT를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을 10,000원어치 맡겼으면요. USDT는 한 7,000원, 6,000원만 발행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사실 안전한 상품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짝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는 달러보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저는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유통될 가능성도 있겠다. 정말 테더가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 토크나 분야도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저점에 많이 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죠. 그래서 하락 중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뭐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 분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채굴 기업, 채굴 주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곡소리가 나고 지금 힘든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채굴 기업 이렇게 힘든 거 보고도 지금 도이치텔레콤이라는 유럽 최대 통신사에서 채굴에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23년에는 노드만 돌렸는데 자 이제 직접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한 통신업체 쿨패드에서도 큰 금액이죠. 1350만 달러를 들여서 채굴 장비 사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채굴하는 거 아니고 미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점에 힘들 때 채굴기를 늘려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큰 확신이 있다면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기사 보면 말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블랙락은 지난해 다수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주요 주주가 됐다. 5개인가 최대 미국에서 채굴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개의 이제 주요 주주가 됐었죠. 아마 헛팔인가요? 그 업체 빼고는 대부분의 주식을 이제 채굴주를 이미 지난해 많이 샀었고요. 잭도시의 블록이라는 회사도 채굴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 채굴 쪽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리플도 지금 최근에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었죠. 자, SEC가 리플이 제한한 낮은 벌금, 민사처벌법 목적 충족치 못한다. 이런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나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벌금 세게 불렀잖아. 20억 불 불렀는데, 지금 리플은 1000만 불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서로 대치가 되고 있잖아요. 자, 내가 말한 벌금보다 낮게 불러봐. 흥정점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리플은 오히려 태평합니다. 지금 SEC가 CFTC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하고 내실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 공은 CFTC가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도 지금, 이 정말 오래된 싸움의 끝이 저는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조금씩이긴 하지만 뭐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내 믿음의 분야를 찾아야 된다. 뭐 AI도 있고 게임 뭐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AI는 그리고 게임 쪽, 디파이, 뭐 메타버스 수많은 분야 중에 내가 믿음직한 분야를 찾자. 이걸 아직도 남에게 괜찮냐, 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요, 이건 시작부터 지금 잘못된 투자입니다. 왜냐면요, 알트코인이 아니라 폭락장 제대로 시작하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뭐 욕을 숱하게 얻어먹고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에 이게 남의 물어보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못 사는 걸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살 수 있게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썸네일에 있던 폴 튜더 존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갖고 지금 겸손한 투자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 폴 투더 존스, 뭐 전설의 헤지 펀드, 뭐 스윙으로 5조 이상을 벌었던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적을 좀만 말씀드리면 그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달 그 한 달에만 무려 62%의 수익률,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올렸었고요. 이 87년도 전체 1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125%. 남들 다 곡소리 날 때 이 친구는 정말 얼마나 뛰어난 뭐 트레이더면 이런 성과를 거둘까요? 그리고 1990년 일본 시장 무너지기 직전, 잃어버린 30년 직전에 공매도를 해서 역시 그해 87%의 수익률. 그리고 존스 펀드를 창립한 이래 그냥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요 19.5%라는 거의 뭐 전설 중에 전설, 뭐 제시 리버모 이상의 뭐 살아있는 레전드죠. 이 친구가 근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마법사 시장의 마법사들이란 책을 읽으면서 좀 눈에 들어왔던 문구가 있는데요. 존스 씨는 뭐 전설 중에 전설이고 수년간 매우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않나요? 하니까 저는 아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겁에 질려 있다. 매매를 시작한 이후로 두려움은 항상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 성공이 얼마나 하루살이와 같은지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공하려면 겁을 잔뜩 더 먹고 있어야 된다. 내가 큰 타격을 받았던 매매, 완전 망했던 매매는
언제나 내가 좋은 때를 보낸 후에 왔었다. 편안하게 투자했을 때 크게 타격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섭다, 겁난다, 겁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분도 그렇게 큰 성공자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하루살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투자하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코인 투자의 변동성을 쉽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내일 당장 반토막 나고 이렇더라도 포모를 느끼면서 더 살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불장이 오기 전이니까 그리고 진짜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